꿀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아침에 첫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사업이 또 바라는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중앙일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금년에는 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특이한 것은요,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된 국가의 논문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문들을 저희들이 해독을 해서 우리가 체험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1월 초선 양봉 가격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FTA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FTA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살펴본 후에 1월달 관리는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꿀 시장이 이렇게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약 5만 농가 우리 양봉인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할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수입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응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한 베트남 FTA 체결이 2015년에 발효가 돼서 2029년도가 되면은 10년 동안 다 끝나게 되는데, 처음에 그 관세율이 243%에서 시작해서 2024년 말까지 81%에서 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세가 2029년도가 되면 완전히 제로화 돼서 들어오게 되죠. 지금보다도 그러면 꿀값이 더 싸게 된다는 겁니다. 수입꿀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국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겠죠.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반대로 쿼터제에 의해서 우리는 또 반대로 또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FTA입니다. 그러면 베트남만 있느냐? 아닙니다. 후속적으로 또 여러 나라들이 줄어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FTA 우리가 할 것은 어떤 방안이 있느냐? 가격으로서는 여러분들 응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로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책에 있는 걸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좀 제대로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꿀로 가지고는 우리가 승부를 한다든지 가격으로 승부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양봉산물을 다양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벌 하면은 꿀이었었는데 꿀에만 주력을 해서 매달리다가 보니까 다른 소득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꿀 가지고는 수입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양봉산물 다른 걸로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꿀로 여러분들 승부를 한다면요, 질려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수입 소고기가 있듯이 수입 꿀이 있다면 우리는 양질의 꿀을 생산해서 응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질의 꿀이란 바로 지역적으로 꿀의 특화 사업을 한다든지 브랜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꿀을 생산해서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처럼 만들어서 우리는 시장에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변화가 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 양봉산물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폴리스, 화분, 노얄제리, 봉독, 이런 벌독 있죠. 그 다음에 숯불 번데기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먹거리가 되고 또 하나의 지금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이런 걸로서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돋보이는 것이 5번에 있는 숯불 번데기일 것입니다. 이 곤충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수년 전부터 우리가 각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이걸 실용화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곤충이 단백질 공급의 주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숯불 번데기를 해서 지금 건강식품으로서 이렇게 내놓게 되면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쪽으로 우리는 어차피 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산물의 다양화를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벌을 한다면은 꼭 꿀만 보지 말고 이런 봉산물을 보자는 겁니다. 산에 있으면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경제성이 있는 양봉산물을 두고 꿀에만 계속 매달린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경제성이 낮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다양한 경제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우리가 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 벌 관리는 대충 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월 달에는 월동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중부 내륙을 해서 강원도 이쪽 지역에는 월동 기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주도나 남쪽, 진도, 고흥, 해남, 진주, 통영, 거제 이쪽으로는요 야간에도 지금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쪽 내륙하고는 딴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남쪽이나 제주도 계시는 분들은 거의 월동 기간이 없이 벌을 계속해서 육아를 해나가는 그런 행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은 지금 내륙에는 월동 기간입니다. 이 월동 기간에는요 절대로 벌통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먹이가 없다고 해서 벌통 뚜껑을 열거나 내검하기 위해서 벌통 뚜껑을 열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약재를 활용한다면 소문으로 하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이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춥게 관리할수록 좋습니다.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벌들이 날라 나오거나 아니면 안에서 있더라도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을 하면은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해충들을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춥게 관리해야 되지 따뜻하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봄벌 시작은 내륙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일찍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1월 초지만 12월 말에 이때 봄벌이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벌이 날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봄벌 시작해도 되겠구나 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1월달 시작인데 소한 대한이 1월달에 들어있죠. 1월 5일이 소한, 1월 20일이 대한입니다. 우리가 절기가 조금 빨라졌지만 그래도 소한 대한이라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설과 한파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봄벌을 시작해가지고 그런 한파 속에서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시고요. 지금 봄벌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대로 두십시오. 춥게 관리한다는 것은 보온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고 저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왕벌을 일시적으로 한번 가둬주고 약제를 하고 나서 해충들을 없애고 난 이후에 봄벌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봉판을 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그렇게 실시하고 난 이후에 벌을 시작해야지 피해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월 달에는 뭐 다른 거 크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약을 많이 치는 것은 금물이다. 약을 많이 안 칠수록 덕이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약을 계속 했는데도 진드기가 있더라. 당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를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월 중순 또 하순 2월달 3월달 단계적으로 우리 본중앙회 강의를 잘 시청하시면은 분명히 거기에 여러분들 정답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본중앙에서 강의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금년만큼은 이제 실수 없이 잘 가리라고 봅니다. 지난해 여러 해 동안 우리가 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24년도에도 벌을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벌의 생리와 습성을 몰랐거나 약재를 너무 과다하게 했거나 벌통 주변에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벌통을 깨끗한 벌통을 하지 않고 소비도 깨끗한 걸 하지 않고 소독을 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통만 갖다 놓으면 그냥 되는 걸로, 벌통만 갖다 놓으면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듯이 꿀이 줄줄 흐르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가볍게 경시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요. 벌의 생리와 습성 요걸 잘 파악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본중앙에서 지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중앙에서도 저희들도 매일같이 벌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연구하고 한다는 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화된 국가들이 써놓은 교재 그런 걸 전부 가져와서 우리가 해석을 다 합니다. 유명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정보 제공을 다 해드릴 겁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벌로서 실수한 일이 없도록 본중앙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은 유튜브로서 보답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잘 맞이하시고요. 또 오는 구정 설날도 잘 맞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